자, 원샘플 T 검정 한번 해보셨죠? 금방 평균이 하나인 경우 해봤어요. 논문에서 쓸 일이 거의 없다. 논문에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투샘플 T 검정을 한번 해볼게요. 투샘플 T 검정. 자, 어떨 때 쓰는 거라고요? 모집단이 몇 개일 때? 2개일 때. 비교의 대상이 2개인 경우에요. 좀 전에는 하나인데 그게 평균이 얼마냐를 한 거면 얘는 그룹이 2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럴 때 쓰는 거죠. 설문을 했어요. 이 강의의 만족도라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강의 만족도를 어떻게 측정하냐면 모든 설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 측정,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첫 번째 성별 남, 여. 자, 2번 강의 만족도 5점 척도 1점에서 2점, 3점, 4점, 5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1번 매우 만족, 2번 만족, 3번 보통, 4번 뭐 불만족, 5번 매우 불만족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죠? 전부 다 5점 척도 기준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뭘 비교해 보고 싶냐면 자, 남녀 간에 강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를 해보고 싶은 거죠. 2개죠.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1-1번에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대학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그죠? 이거 T검정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학년별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가설 검정해봐라 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T검정? 못한다. 왜? 2개일 때만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5개잖아요. 얘는 못해요. 2개일 때만. 대신 얘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부생과 대학원생으로는 짜갤 수 있겠죠. 또 3학년 이상과 3학년 이하로 짜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크게 2그룹의 어떤 그 연속 데이터, 양적 데이터의 평균을 비교할 때 쓰는 게 뭐다? T검정이라 이거지. 투샘플 T검정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죠? 네. 이건 개념이 이렇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풀이는 내가 할 거예요. 근데 얘는 그거 쓰면 되겠네 라는 판단이 서야 된다는 거지. 이거 가지고 아무리 원샘플 T검정 가봐야 넣을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얘다 그러면 얘 이렇게 5개다 그러면 이제 분산 분석으로 가야 돼. 얘는 분산 분석으로 가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보고 얘는 무슨 분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올바른 분석이 나온다는 거죠. 잘못하면 이 분석을 해놓고는 분산 분석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분산 분석한다고 해놓고 T검정할 수도 있고 그럼 금방 보면 알죠. 그렇잖아요. 그럼 통계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거 왜 이분포 이거 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구를 쓸 건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 2개의 모집단에 평균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뭐다? 투샘플 T테스트다. 똑같이 T검정이고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정규성 검정도 해야 되고요. 등분산 검정도 한 다음에 T테스트를 해야 돼요. 정규성, 등분산, T테스트를 원래 해야 돼요. 근데 보통 논문 쓰시는 분들은 그냥 T테스트를 바로 하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쉬우냐면 자, 한번 볼게요. 얘는 가설이 어떻게 될까요? 얘랑 비슷하다고 보면 2 회사가 있는데 속도가 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보고 싶다 이거지. 그리고 속도를 측정을 했어요. 10번씩 측정을 10번이 몇 번이고 측정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2개가 같아요? 달라요? 그래서 통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어때요? 자, 2개죠? 똑같은 거죠. 지금 보세요. 남녀예요.
설문을 만약 50명을 했어요. 그럼 이게 50개 데이터가 있겠죠. 남자 쪽에 한 25개, 여자 쪽에 25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지. 방식이 똑같단 말이죠. 패턴이. 그랬을 때 어떡하냐? 가설은 뭘까요? 제일 심플하게 가면 H0가 S사의 평균과 경쟁사의 평균이 어떻다? 같다. 대립가설은 S사의 평균과 경쟁사의 평균이 같지 않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저기서 뭐라고 했어요? S사의 인터넷 속도가 더 빠르다고 믿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느냐? S사가 어떻다? 더 빠르냐? 대립가설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가설이 세워졌으면 이거를 데이터를 손으로 치기는 그러니까 이게 S사죠. 얘가 경쟁사라고 하죠. 자, 두 개 데이터 이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넣고서 통계 분석에 가서 기초 통계에 가서 투표본 T검정 두 개라 이거죠. 그럼 가면 서로 다른 열에 있다. 모두 한 열에 있다. 각각의 자체 열에 있죠. 얘는 S, 얘는 경쟁사 이렇게 그래놓고 옵션에 가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걸 옮겨가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옮길 수 있죠? 왼쪽으로. 그럼 이렇게 되죠. S사 마이너스 경쟁사가 0. 얘는 S사 마이너스 경쟁사가 0.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이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S사가 경쟁사보다 2배 정도 빠르다라든가 예를 들면 이만큼 더 높은지를 검증해라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2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같지 않냐 같냐라니까 결국은 0만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요걸 할 거니까 보다 크냐 이렇게 한다 이거지. 그리고 등분산인지를 가정을 체크를 하고 등분산인지 아닌지는 좀 이따 이제 비교해 보면 돼요. 그건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누르면 여기서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박스 그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뭐 보면 된다고요? P가 0.05보다 크죠? H0? 아직도 뭐 안 오시나요? T가? 그렇죠. H0 채택이죠. 자주 돌려보면 딱 보면 알아요. H 채택이네. 뭐가 맞아요? S사가 경쟁사보다 크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은 작은 거라 이거지. 이거 채택이니까. 근데 보면 자 차이가 나냐 안 나냐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잖아요. 아직은 같은 거죠. 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 상자 그림도 보면 어때요? 그림이. 상자 그림은 뭐라 그랬어요?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 1, 4분 있어. 25% 위치값, 50%, 75% 위치값. 쟤도 그런데 위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분포가 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얘만 보더라도 위에서 밑으로 본 거니까 하나는 S사가 이렇게 된 거고요. 쟤는 조금 제가 떨어졌네.
이 정도 느낌인 거죠. 이렇게 느껴지나요? 얘가 이렇게 된 거죠. 볼록하게 요렇게 된 거죠. 얘도 요렇게 된 거죠. 얘가 만약 차이가 나려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떨어지게 돼요. 박스 그림이 이렇게 될 거예요. 차이가 나면 요렇게와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점점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거의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S4가 약간 그 데이터 값이 좀 높게 나타났지만 확 차이가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플러스로 점 찍혀 있는 부분은 뭐죠? 이거요? 네. 이게 평균 값일 거예요. 평균값. 마우스를 쓱 갖다 대면 나타내줘요. 그 밑에 라인이 평균값. 요거는 중앙값. 아, 중앙값. 예, 요건 평균값. 옛날에는 이 평균값이 없었는데 지금 18 버전에 생긴 거예요. 14 버전, 16 버전 이전에는 없어요, 이게. 그냥 요거 없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평균이 사람들이 이제 좀 보라 이거지. 평균은 얘가 조금 높죠, 지금. 그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분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끝난 거예요. 자, 등분산 검증 한번 볼까요? 등분산은 이 두 개가 뭐가 같는지 여부를 분산이 같은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통계 분석에 가서 기초 통계에 가보면 두 표본 분산이라는 게 있어요. 표본 두 개가 어떠냐 이거지. 서로 표본이 S와 경쟁사 옵션 1이냐 1이 아니냐.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검증 통계량이 이거예요. 첫 번째 분산과 두 번째 분산을 그냥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얘의 분산과 얘의 분산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이 같으면 얘는 항상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이냐 1이 아니냐는 뭐예요? 분산이 같냐 다르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그래프가 뜨고요. 근데 뭐만 보면 되다고요? P값. 이거는 이제 P값을 계산하는, 그러니까 검정 통계량 계산하는 방식이 보넷 방식이 있고 레빈 방식이 있는 건데 같이 보셔도 되고 그냥 하나만 보셔도 돼요. 0.05보다 크다. H0? 첫회. 같다 다르다? 같다. 그런 거예요. 그냥 뭐 항상 뭐만 보면 돼요. P값. 항상 모든 가설 검정에는 항상 뭐가 있다? P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설이 존재한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가설 비율이 이게 되고요. 표준 편차 얘는 데이터 12개씩인데 표준 편차가 6.4, 6.7인데 쭉 보면 가설 검정은 1이냐 1이 아니냐 유수준 5%로 쭉 해보면 P값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다 이거죠. 이게 P값이 결국은 면적일 거니까 내부에서는 지금 얘가 지금 적분을 하고 있는 거네요. 이거. 그렇죠. 확률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해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얘가 등분산인지가 검증이 되면 아까 이 표본 T 검정에서 여기서 옵션에서 얘를 체크해 줘야 돼요. 등분산이 아니면 체크하지 말고 풀어야죠. 등분산이면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안전과에서는 이것까지는 사실은 안 봐요. 그냥 뭐만 하냐면 분석했더니 P값 얼마 끝. 과정 안 물어봐. 그냥 P값 얼마 끝. 등분산이냐 아니냐에
차이는 안 나는데, 예,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이제 FM대로 하는 게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정규 분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가서 보시면 데이터에 정규성 검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S사가 정규성이냐, 앤더슨 달링 요 방식으로 확인을 그냥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떠요. P값 얼마? 0.838 H0 채택 H0가 뭘까요? 정규분포다. 대립가설은 정규분포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설은 사실은 표현을 안 하는데 P값만 무조건 준다고요. 근데 그냥 알고 있는 거지. 여기 보면 얘는 조금 최신 버전이라 이렇게 확률도만 좋네요. 이게 결과예요. 얘는 뭐냐면 직선에 가까울수록 정규분포예요. 직선에 가까워. 왜 그러냐면 정규분포는 요렇게 돼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가운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되게 촘촘하죠. 얘가 요렇게 돼 있는 놈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직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직선에 점이 쫙 찍힐수록 제가 거의 1에 가깝죠. P값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P값이 더 떨어지죠. 왜?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 옛날에는 저거를 손으로 다 그렸어요. 표준협회나 이런 데서 정류 확률 분포지가 있어서 데이터 가지고 그걸 다 찍어가지고 선 그어서 직선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손으로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엔 PC가 다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S는 정규 분포다. 그 다음에 또 경쟁사는 P값? 얘도 정규 분포인데 떨어져 있는 놈이 많기 때문에 P값이 좀 더 작죠. 아까 0.8인가 9 얼마였었는데 얘는 0.5니까 덜 정규 분포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형태인지를 보고 싶으면 여기도 있어요. 기초 통계에 가보면 그래픽 요약이라고 있거든요. 가서 S와 경쟁사를 동시에 누르고 확인 눌러보면 아예 그래프 형태로 떠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정규성 검증이 이미 돼 있어. 얘 돼 있고 여기도 돼 있고. 그러니까 두 개만 눌러보면 아 이거 정규분포네. 정규분포로 봐도 되겠네. 이게 이미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평균 나오고 표준 편차 나오고 우리 그 전에 했던 거 있었잖아요. 이게 다 나오고 히스토그램도 나오고 여기에 가상적인 정규분포 형태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다 이제는 뭐 인공지능이 하듯이 컴퓨터가 다 해요. 데이터만 넣고 돌리면 우리는 그것만 분석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뭐 길진 않지만 거의 한 지금 4주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써보시면 통계 패키지를 써보시면 금방금방 이제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벌써 검정 몇 개 했어요, 우리? 빠르게 지나갔지만 벌써 원 샘플 T 했죠? 투 샘플 T 했죠? 정규성 했죠? 그 다음에 분산, 등분산 검정했죠? 그거밖에 안 했나? 오케이. 벌써 4개 검정을 할 줄 알게 된 거예요. T 검정은 데이터가 30개가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관계없어요. 앞에서 자료에서 30개라는 말이 나왔었잖아요. 30개가 넘어가면 Z 검정도 할 수 있어요. 30개 이하일 때 쓰는 게 T 검정인데 관계없다니까. 많이 해도 T 검정해도 마치 정규 Z 검정하는 거하고 비슷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30개가 넘어가도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T 검정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T 분포가 정규 분포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분산이 조금 클 뿐이에요. 보면 정규 분포가 요 정도의 그거라면 T 분포는 한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얘가 자유도가 커지면 거의 정규 분포랑 똑같이 돼요. 이 자유도라는 건 샘플의 수가 몇 개냐 이거지.
모비율 한번 볼까요? 모비율. 잘 안 쓰는데, 모비율은 뭐냐면, 모집단의 비율을 검증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날씨가 정확하는지 여부를 가설 검증하래요. 다시 말해서, 자, 내일 비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근데 기상청이 이제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내일 비 안 와요? 근데 비가 왔어요. 그럼 틀린 거잖아요. 근데 기상청에 예를 들면 날씨가 틀릴 확률이 한 10% 된대요. 이해되나요? 비율이 10% 돼요. 그러면 근데 야 10%인지 아닌지 그럼 가설 검증 해봐라 이런 거지. 가설은 뭐다? 기상청의 비율은 10%다. 대뒷가설은 10%가 아니다 이런 거지. 그래놓고 이제 날짜를 매일 체크해요. 기상청 발표 맞는지 여부를 해봤더니 저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맞았고 틀렸고 틀렸고 몇 번 틀렸어요? 10번에 2번이면 몇 프로 틀린 거예요? 20%. 차이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얘는 보수적인데? 차이 난다고 할까요? 안 난다고 할까요? 10% 차이인데. 2배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그죠? 한번 해볼게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가설이 뭐냐? 여기 보면 원 단일 표본 비율 검정이라고 있죠? 그죠? 자, 기무가설 할 거예요. 요약 데이터가 있다고 보죠. 자, 몇 번, 조사해 봤어요? 10번 중에, 아니지. 2번 틀렸죠? 몇 번 중에? 10번 중에. 20%죠? 근데, 우리 몇 프로 지금 해보는 거예요? 10%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죠? 옵션에서 10%냐 아니냐. 그죠? 그래서 확인 눌러보면 P값 얼마? 0.613 H0 채택 0.1이라는 거죠 아직은. 2번 틀렸는데도 3번 틀려볼게요. 그럼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30%가 되는 거잖아요. 몇 프로? 아직도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지. 4번 해보게 4번. 거의 뭐 4번 해야 그때서 가서 이제는 니네 틀리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보수적인지 아시겠어요? 완전히 틀려야 그렇죠. 완전히 틀려야 통계는 그래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제 반대로 또 항상 반대. 그럼 통계가 틀리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틀리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수적인 애가 틀리다고 얘기를 할 정도면 기상청 완전히 꽝이란 얘기죠. 되게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양면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 했더니 결과가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기상청 난리 나는 거죠. 야, 통계가 니네 완전 꽝이래. 이렇게 돼버린 거. 완전히 구조조정 다 들어가지 막 엄청난 그게 들어가는 거지. 이미 늦은 거지. 그 전에 벌써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보수적인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틀려도 이제 틀리다는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공무원 세계도 그럴 거고 하여튼간 왜 내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이상은 안 움직이죠. 근데 이게 통계에서는 약간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럼 그게 원 샘플, 그러니까 원 비율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안 써요.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쓰겠어요? 못 쓰지. 아니다. 투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복권 당첨하는 곳이 있는데 한 군데는 1000번 하면 4개가 당첨이 되고요. 한 군데는 1200개 하면 하나가 당첨이 된대요. 어디 가서 사겠어요? 1000개에서 4번 나오는 거, 1200에 한 번 나오는 거 어디 가서 사요?
네개 나오고 그렇죠. 천에 4개, 합리적인 사람은 천에 4개 가서 사겠죠. 다시 두 개의 당첨 확률이 같아요, 달라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통계는 보수적이라니까요. 기무가설 같냐? 같지 않냐? 세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자 이거죠. 예, 통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1000에 4, 1200에 1을 투표본 비율 검정. 요약된 데이터. 자, 한 놈은 1000에 4.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 4에 1000. 그 다음에 1에 1200. 옵션. 같냐, 다르냐. 오케이. 확인. 찍. P값. 0. 위에 걸 보죠. 0.143. H0. 그죠? 아직은 다르다고 할 수가 없다. 이거 우리 왜 배우고 있는 거죠? 왜? 오늘 했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이번 주는 그랬는데 다음 주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이 한 번만 가지고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럼 여기서 몇 번 정도 차이가 나야 되나 보죠? 한 5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직도 한 6번 정도 되면 그제서야 좀 이제 잘 알아보다 영상가 사야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그 비율로 보면 그 차이가 요만큼 나는 거네요. 1000에 6, 1200에 1이니까 비율로 보면 0.006이고 0.0008이니까 한 7, 8배 차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비율이 다르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통계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직 그래서 항상 뭐예요? 아직은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야, 차이 나잖아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아직은 내가 너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아직은 아니야. 좀 더. 막 이런 거죠. 이해되세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렇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통계 체계를 보면 결론이 뭐냐면 1에서 P값이 뭐뭐 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없다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통계 이 말이 들어가요.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한 얘기는 굉장히 보수적인 애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고,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 그런 말 아직은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제 조금씩 이제 좀 명확해지나요? 말을 쓰실 때. 실제로 복권 같은 경우에 아까 1000번에 그 정도면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가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도 해가지고 4번 당첨된다는 거하고. 그래도 당첨 안 돼요. 재산을 둘이 부어도. 그 로또 그때 계산 한번 했었잖아요. 자, 경우의 수가 얼마라고요? 컴빈. 통계를 알아야 예를 들면 플랜을 짜죠. 예를 들면 45개 중에 6개를 해요. 그러면 요게 당첨 확률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거 한 800만 장 사면 1등 무조건 있는 거죠. 근데 이거 하나인데 얼마씩 들어요? 1,000원. 그러면 요만큼이 81억 원어치를 사야. 너무 큰데. 1등 하나 나와요. 그렇죠. 81억씩 사면 1등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중에 하나니까. 그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17억, 1억 돼야 17억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통계 이제 복권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계산을 하겠어요. 더 파야 되는데. 그냥 알아봐야지. 그럼 보통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10명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복권이 몇 장 정도 팔리는 거예요?
8천만 장? 요 중에 하나 나오니까 요거 곱하기 한 10배 정도 팔리는 거죠. 8천만 장 정도. 이게 뭐예요? 장수는 저 이게 장수니까 8천만 장. 그러니까 1인당 국민 1인당 한 1.5장 정도를 사는 거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 정도 사야지 1등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산 만큼 중에 당첨자 1등 당첨자가 나오는 확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그러면 1인당 한 8천만 장이면 실제로 이거에 공 하나 더니까 800억 정도가 매주 수입이 들어올 거고 1등부터 뭐 5등까지 4등까지인가 주고 나면 나머지 몇백억 남을 거고 그거 도로 건설하는데 뭐 하는데 체육하는데 이거 쫙 그냥 쓰는 거죠. 숫자가 많을 때는 확률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 댁에 가셔서 한번 하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카이트 스퀘어 테스트 상관회기 이제 그런 거 한번 해보실 거고요. 논문 한번 볼까요? 논문? 학술 정보 어디 갔어요? 여기 들어가서 많이 보시죠? 네. 벌써 논문을 쓰시나요? 뭐 해볼까? 안전 쪽에. 뭐 이슈, 키워드. 논문 중에 뭐 관심 있어 하시는 거 있어요? 논문 뭐 쓰세요? 저거에 완전 분위기 관련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과기대 건데? 2016 거. 어? 아, 이분이세요? 저자 동료의 보면 참고문헌에 부록에 보면 설문지 있겠죠? 설문지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성별, 근무 형태, 이수했냐 안 했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요거는 무슨 형 데이터? 무슨 형 데이터를 했어요? 명목형, 카테고리형 데이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아까 S사 경쟁사, 남녀, A반, B반의 그걸 나누는 기준인 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거별로 차이가 있냐 없냐를 보겠다는 거거든요, 저거별로.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1점, 2점, 3점, 4점, 5를 여기 체크했다 그러면 얘는 2인 거고요. 여기 체크했으면 3인 거고요. 그러면 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를 한 100명 설문을 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 체크했을 거고 누군 여기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연령별로 그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서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안 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죠. 이해되나요? 보통은 어떻게 해? 가설 검정은 차이가 안 난다는 걸 거고 해봤더니 60세에서 안전하게 작업하지 않는다고 데이터가 확 떠버리면 야 60세는 안전하게 작업 안 하네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이산적 데이터인 거고 그러니까 카테고리형 데이터인 거고 얘는 수치적인 데이터인 거죠. 많이 했네요. 얘는 수능 행동, 참여 행동, 안전의식, 문항, 자신의 생각 쭉 섞었을 거고요. 얘는 안전 분위기에 대한 거 쭉 했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했겠죠, 얘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한 거는 그럼 여기 이제 뭐 한 거예요? 빈도 분석한 거죠. 전체 응답자 몇 개 했냐면 벌써 한 400매 정도, 350매 정도 하셨겠네요. 그죠? 남자가 이 정도 응답했고 여자가 이 정도, 비율론 이렇게. 이거밖에 할 게 없다 그랬죠, 얘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수에 대한 빈도 분석한 거고요. 응답자 중에 이수 한 사람, 안 한 사람. 질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거는 바로 신뢰성 테스트 한 거고요. 각 문항에 대해서 뭘 구한 거예요?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한 거예요. 이거는 신뢰성 테스트 한 거예요. 신뢰성 테스트는 뭐냐면 SPS에서 요거 데이터 쭉 넣고서 이 카테고리 4개 선택하고 메뉴 누르면 이 크롬바 알파라는 지수를 딱 줘요. 그게 뭐냐면 응답자가 막 찍었냐 아니면 같은 톤으로 했냐를 갖다가 해줘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냐 없냐, 분석해도 되겠냐 안 되겠냐를 해줘요. 이거 내가 할 게 없어요. 그냥 누르면 그냥 저게 계산돼서 나와요. 여기. 그래서 보통 한 0.7 이상이면 아 이거 쓸만하네 이렇게 돼요. 근데 해보면 FM대로 잘하면 거의 0.9 이상 다 나와요. 근데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질문의 톤이 이것에 대한 만족하세요? 만족하세요? 쫙 해다가 갑자기 어떤 질문에서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래버리면 444 찍다가 얘만 1 찍을 거 아니냐 이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톤이 다 파자티브하게 다 체크하게 해놨다가 갑자기 질문 하나가 네거티브로 해버리면 4545 찍다가 갑자기 1212 찍어버리면 이 데이터는 신뢰가 없는 데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항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톤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게 그 톤. 이해되세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고요.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요렇게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설문지에는 자 설문지에는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안 나눠져 있죠. 얘를. 그래서 논문을 만약 하게 되면 이렇게 나누는 것도 이것도 나누냐 이거지. 이미도 나눠도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눌 겁니다 라고 해서 설문에 넣으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질문을 쫙 던진 다음에 컴퓨터가 이걸 카테고리를 나누게 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비슷한 톤끼리 얘가 나눠요. 걔를. 그걸 요인 분석이라 그래요. 요인 분석. 그것도 컴퓨터 시키면 얘가 쭉 나눠주는데 잘 안 맞아요. 처음부터 나누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금 하신 거고요. 그럼 다른 검정,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관 분석한 거고요.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한번 보고요. 얘는 구조 방정식 같은 느낌으로 지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중회기 느낌으로 한 거예요. 얘들이 요 변수에 영향이 있냐 없냐를 분석을 한 거예요. 의식이, 수능, 안전 분위기, 그림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간 그 서로 관계가 있냐 없냐를 이렇게 개수값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얘는 우리가 배운 거 T검정 이런 거는 거의 없네요. 여기 있네.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 현장별로 안전의식에 차이가 있냐 없냐를 이게 검증을 한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몇 개예요, 지금? 4개니까 T검정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분산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F예요. F 검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게 뭐냐면 검정 통계량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점이 뭐냐면 하나 찍히면 0. 유의 수준이 0.01, 그 다음에 2개 찍히면 0.05, 3개 찍히면 0.01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밑에 체크 안 돼 있나? 이렇게 돼 있죠. P 값이 0.01보다 더 작다 이거지. 그러니까 0.000이라는 거지. 0.000. P 값이. 요건 뭐예요? 0.000이라 이거예요. 자, P 값이 0.000이면 H0. 기각이지. 0.05보다 어때요? 작으니까. 기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보세요. 평균의 차이가 얘는 안전의식이 현장 네 군데에서 얘는 4.0, 3.9, 3.5, 3.5잖아요.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 적어도 하나가 다른 현장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D가 제일 안전의식이 낮고 C가 제일 높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해도 된다 이거죠. 안전의식. 이해되나요? 그렇게 그 말이 여기 어딘가 쓰여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안에 그런 게 쓰여 있다고. 예를 들면 그걸 써야 돼. 그리고 논문에. 그럼 여기서 다행히 여기가 차이가 다 있다고 떴으니까 쓸게. 어때요? 많죠. 현장별로 차이가 다 경영 가치도 차이가 있는 거고 직속 상사도 차이가 있는 거고 의사소통도 차이가 있는 거고 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엄청난 발견. 그러니까 논문을 보면 이제 그런 게 자, 얘는 좀 너무 그 석사에서 보면 너무 높은 거고요. 네? 또 웬만한 안정 쪽에서는 거의 부록에 가면 설문지 있어요. 적용 그대로 적용. 여기도 보면 나이, 성별, 직종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설문은 좋지 않아요. 나이가 몇 세 써라. 직종이 뭐냐를 써라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상을 보면 직종을 내가 카테고리를 정해주는 게 좋아요. 아예. 그만큼 이제 스타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해봤더니 애는 지역도 딱딱 정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픈형의 질문보다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아예 정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매우 그렇단데 약간 4점 척도 같은 느낌이 난 거잖아요. 될 수 있으면 5점 척도로 하는 게 좋아요. 4점보다는. 그러니까 공단의 뭐 스트레스 점수 이거는 4점으로 4개로 되어 있는데 설문은 될 수 있으면 5점 척도로 하는 게 좋다. 이거 T 검정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볼까요? 평균을 내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1점, 2점, 3점, 4점을 줘야 되는데 설계했고요. 항목 정했고요. 여기 점수를 주긴 했네요. 1점, 4점, 4점, 1점. 신뢰도 했고요. 각각에 대해서 분위기를 총점을 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걸 한번 볼게요. T-테스트를 했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뭐에 대해서 했대요? 자, 대기업, 중소기업별로 뭐에 대해서 이게 뭐에 대해서 한 거예요? 안전 분위기에 대해서 했네요. 분석 결과 중소기업의 안전 분위기 수준은 대기업보다 모든 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인데 T값이 있고요. P값이 어때요? 전부 다 0.05보다 다 작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기업이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해보니 중소기업이 다 큰 게 좋은지 작은 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높은 게 분위기가 높은 거네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 다들 그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4번 요인은 무슨 요인인지 모르겠지만 에서는 대기업과 중차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대요. 요인 3에 대해서는 0.6보다 가장 적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냥 쓴 건데 너무 적게 썼어요. 사실은 각각의 요인별로 다 써주면 훨씬 좋죠. 그러니까 분석은 되게 많이 해놓고 되게 조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딴 게 쓸 게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얘는 그냥 한 거고 표준 편차 구한 거고 콜목 로프 한 거고 회기 분석한 거고요.
이런 지수가 있나 봐요. 공사비별로 분석을 한 것 같아요. 여기 통계 분석, 우리가 아는 분석은 T검정 지금 했는데, 이제 이런 분석을 보면, 이제 요런, 여기서 이제 이 P값이 뭔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 뭘 한 거다. 이게 이제 두 개니까 T값이지, 예를 들어 3개 이상이면 F값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런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 이제 설문지 같은 걸 이제 구성을 하실 때는 이제 논문들을 보시면 이제 그런 통계 분석한 것들을 보면 아,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설문지 작성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다른 그 분들이 작성해낸 설문지를 일단은 그 좀 참조하는 게 좋고요. 그죠? 그 다음에 너무 오픈 형태의 질문보다는 카테고리를 좀 명확하게 정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형태보다는 약간 그 5점 척도나 이제 그런 그 수치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더 좋게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논문이 명확하게 된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가설이나 이런 게 더 서 있어야 돼요. 설문을 만들기 전에. 그래야 그걸 바탕으로 물어봐야죠. 이게 먼저인 거예요, 얘가.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사실은 논문에 들어갈 표, 아까 그런 표가 미리 나오면 더 좋죠. 그러면 더 명확하게 그 설문할 게 정해져 버리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하는 건 거의 대부분 자료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논문들을 많이 있잖아요. 설문 분석된 걸 보면 거의 빈도 분석, 앞단에 나오고, 그 다음에 T검정이나 아까 분산 분석, 다음 주에 할 건데, T검정, 분산 분석, 평균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분석하는 게 그 다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좀 더 좀 그 고급 분석들, 예를 들면 요인 분석도 들어간, 아까 이제 요인 분석 같은 거 들어갈 수 있고, 회귀 분석, 단순 회귀, 다중 회귀, 상관 분석. 그 정도면 거의 석사 논문들은 거의 끝나고, 박사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조 방정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모르는 거. 반대로 얘기하면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이제 모형들을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모형들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가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서 더 자극, 4개의 변수라고 하는데 뭐가 들어와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델로 만들어 놓고 그게 타당한 건지를 컴퓨터 돌려가지고 개수들이 나오고,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고 어떤 거에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고 이런 코멘트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